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가는 모임,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은 뭔가 조심스러워 보이고 분위기는 차갑지 않은데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거리감. 우리 대부분은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런 어색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 사람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먼저 들기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어색함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엔 정보도 없고 공통점도 모르고 서로 뭘 조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일단 거리를 두고 보자는 신호를 자동으로 보내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방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어색함을 그대로 방치하면 관계는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모임, 커뮤니티처럼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어색함을 빠르게 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잘 친해지는 사람들은 타고난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어색함을 깨는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그 패턴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열고 부담 없이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누구와도 빠르게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스킬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친밀감의 3단계 법칙.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친해지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실수를 하면 어쩌지? 하지만 사실 친밀감은 굉장히 단순한 3단계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건 바로 관심, 공감, 연결, 이 3단계입니다.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1단계는 관심입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관계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하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다는 요즘에 제일 집중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고 오늘 오시기까지 길 안 막혔어요? 보다는 여기 자주 오세요? 분위기 괜찮죠? 이런 식으로 생활 속 가벼운 관심과 질문이 좋습니다. 포인트는 질문을 통해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질문을 던진 후 천천히 리액션을 해주는 것인데요. 관심을 주는 순간 상대는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2단계, 공감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반응인데요. 관심을 표현한 뒤 대화가 이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건 공감입니다. 이때 공감은 맞아요, 저도요 같은 이러한 대답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은 표정, 고개 끄덕임, 리액션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와, 진짜요? 그건 좀 힘들었겠네요. 이야, 멋지다. 이런 짧은 반응이 사람 마음을 확 열게 하는데요. 공감은 상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3단계는 연결입니다. 우리라는 접점을 찾는 것인데요. 마지막은 나와의 연결, 즉 접점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의 이야기에 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아이 학교 문제로 좀 바빠요 라고 말하면 저도 얼마 전에 학교 상담 다녀왔는데 진짜 부모도 공부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나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꺼내면 우리라는 감정선이 생깁니다. 공통점이 생기면 관계는 거리감 없이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3가지, 관심은 질문으로 다가가고 공감은 반응으로 마음을 열고 연결은 공통점으로 친밀감을 만든다. 이 구조를 기억하고 반복해보면 누구와도 처음부터 어색하지 않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3단계만 기억하면 대화가 훨씬 편해지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시작될 거예요. 관계의 80%는 처음 3문장 안에서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말투, 표정, 눈빛, 첫 마디의 내용으로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인상은 그 첫 10초 안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즉 관계의 80%는 첫인사와 첫 질문에서 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사가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어떤 첫 질문이 대화를 열게 할까요? 첫 번째로는 첫인사에서 중요한 건 내용보다 느낌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첫 마디는 멋지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톤과 표정, 그리고 말의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도 빠르고 작게 말하면 긴장한 인사의 느낌을 주고 천천히 미소를 띄우고 말하면 따뜻하고 여유 있는 인사가 됩니다. 첫인사의 핵심은 상대가 나와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눈을 맞추고 살짝 웃으며 리듬을 천천히 조절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분위기는 확 바뀝니다. 자기소개보다 상대 중심의 오프닝 질문. 우리가 실수하는 대표적인 패턴이 저는 어디서 뭐 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소개에 집중하면 상대는 리액션을 하기 어렵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가볍고 부드러운 오프닝 질문을 먼저 꺼내보세요. 여기 처음 오셨어요? 요즘 어떠세요? 요즘 다들 정신없죠?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이런 질문은 상대가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을 꺼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대답 속에서 관심, 공감, 연결의 실마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인상을 남기는 첫 한마디 만들기.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를 너무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한마디로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형 표현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저는 커피를 하루에 3잔은 마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침마다 학교 가는 애랑 씨름 중인 아빠예요. 저는 말은 많지 않지만 듣는 건 아주 잘합니다. 이런 식의 짧은 자기소개는 상대가 편하게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이 사람이랑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첫인사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정, 눈맞춤, 속도. 두 번째는 자기 이야기보다 상대 질문. 세 번째는 기억에 남는 짧은 자기소개 한 줄.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낯선 사람과의 첫 대면이 더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어색함을 깰 수 있는 대화 실전 팁. 말문이 막힐 때 꺼내면 좋은 대화 패턴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첫인사도 하고 상대도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대화가 끊기고 어색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우리 대부분은 그냥 웃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차 한 모금으로 대충 넘기죠. 하지만 그 순간 관계는 더 깊어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색함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말문이 막힐 때 꺼낼 수 있는 3가지 대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대화 소재가 없을 땐 일상형 질문으로 시작하라. 일상 속 가볍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주제는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 3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부분 통합니다. 날씨와 이동. 요즘 날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시는 길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요즘 근황. 요즘 제일 바쁜 일이 어떻게 되세요? 이번 주에 좀 쉬셨나요? 취향, 선호도 질문.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카페 어디 자주 가세요? 쉬는 날엔 보통 뭐 하세요? 이런 질문은 가볍지만 상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질문, 공감, 확장의 대화 루틴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캐치볼이 아닙니다. 잘 던지고 잘 받아주고 다시 넓게 펴지는 과정이에요. 예시로 볼게요. 상대방이 요즘 아이 학교 행사 때문에 좀 바빴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맞아요. 요즘 학교마다 행사 시즌이더라고요. 어떤 행사 있었어요? 라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아이가 그런 활동 좋아하나요? 그런 행사 준비할 때 부모 입장에서도 재미있는 점 있으시던가요? 이렇게 대화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핵심은 질문, 공감, 확장 이 3가지 루틴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사소한 칭찬은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적절한 칭찬 한마디가 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톤이 되게 편안하시네요. 목소리가 뚜렷하셔서 집중이 잘 돼요. 그런 표현 되게 센스 있으시다. 칭찬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고 동시에 나는 당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단 너무 외모 중심의 칭찬은 조심하고 말투, 표현, 분위기, 리액션 같은 부분을 언급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말문이 막힐 땐 일상형 질문, 두 번째는 대화는 질문, 공감, 확장 루틴의 순서로, 세 번째는 어색할 땐 사소한 칭찬으로 분위기의 전환. 이 3가지 전략만 기억해도
대화가 뻥 하고 끊기는 순간을 훨씬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피해야 할 5가지 대화 습관. 좋은 인상도 망치는 말버릇이 있는 거 아셨나요? 지금까지는 사람들과 어떻게 잘 친해지는지, 대화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좋은 관계를 만들다가도 갑자기 벽을 세우게 되는 말 습관, 즉 하면 안 되는 대화법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공감 잘해도 이 실수 몇 가지만 반복되면 상대는 마음을 닫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꼭 피해야 할 대표적인 5가지 대화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빠른 조언. 상대가 고민이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듣자마자 그건 이렇게 하셔야죠. 내가 아는 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건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의 감정은 무시하고 해결만 강요하는 태도가 될 수 있어요. 대화 초반에는 해결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아, 그거 고민 좀 되시겠네요. 들으니까 상황이 이해돼요. 이런 말이 훨씬 더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비교하거나 평가하기. 그건 그 사람보다 좀 낫네요. 그건 유행 지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당하거나 평가받는 느낌을 줍니다. 그 순간 상대는 방어적으로 바뀌고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느낌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절대 비교나 평가의 말투는 피해야 해요. 지나치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 상대가 요즘 여행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도요. 저번에 제주도 갔었는데 하면서 바로 자기 얘기로 전환하는 경우 이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대화 주도권을 뺏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충분히 말할 수 있게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혹시 휴식이 좀 필요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으로 다시 넘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리액션 부족, 무표정.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표정 없이 리액션 없이 듣는 모습은 상대에게 지금 나랑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라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리액션이 필요하지 않아요. 고개 끄덕임, 눈 맞춤, 짧은 추임새 이 정도만 있어도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지나치게 격식 있거나 딱딱한 말투, 특히 30에서 50대 연령층에서는 예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너무 딱딱하거나 거리를 두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만 인간관계는 너무 형식적이면 정서적 거리가 생깁니다. 예의는 지키되 조금 더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와, 그러셨군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저도 기대됩니다. 이런 말이 훨씬 편안하고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정리하자면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는 이런 것이죠. 첫째, 빠른 조언. 둘째, 비교, 평가. 셋째, 자기 이야기, 과잉. 넷째, 리액션 부족. 끝으로 딱딱한 격식 말투. 이 실수들만 줄여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후속 연결 기술. 한번 친해졌다면 그 다음은 짧고 진한 연결이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잘 나누고 친해졌다고 느껴도 며칠, 몇 주가 지나면 관계는 금방 흐려지곤 합니다. 특히 성인의 경우 한 번의 좋은 만남이 오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후속 연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정이든 업무 관계든 진짜 친밀감은 그날 이후에 연결해서 결정됩니다. 이제부터 관계를 오래가는 관계로 만드는 작은 기술들을 알려드릴게요. 짧은 메시지로 기억을 남겨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후 그날 밤이나 다음날 짧은 메시지 하나만 보내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야기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 공감 가는 얘기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짧은 메시지 하나가 우연한 만남에서 인연으로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다음 만남을 부담 없이 제안하는 표현. 언제 또 봬요? 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다 연락 많이 끊기죠. 대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부담 없이 제안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다음 주쯤 시간 되실 때 점심 한번 어때요? 다음에 오늘 한 이야기 마저 나눠보고 싶어요. 주제나 타이밍이 포함된 제안은 상대에게 훨씬 구체적인 기억을 남기고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기억법. 몇 주 뒤에 다시 만났는데
상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나 지난 얘기를 다 잊어버렸다면 관계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메모 습관이에요. 간단하게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연락처에 몇 월 며칠 땡땡 모임, 밝은 에너지, 자녀 중학교 얘기 이런 식으로 써두면 다음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그때 아이 학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멘트를 꺼낼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이 날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깊은 인상을 줍니다. 짧은 카톡 한 줄로 친밀도를 유지하라. 이건 정말 강력한 팁인데요. 정기적인 만남 없이도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짧은 안부 한 줄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커피 마시다가 땡땡님 생각났어요. 잘 지내시죠? 전에 얘기하신 땡땡 보니까 문득 떠올랐네요. 이건 절대 부담스럽지 않고 가볍지만 관계를 이어주는 따뜻한 고리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짧은 메시지로 마무리. 둘째, 구체적이고 편안한 다음 만남 제안. 셋째, 메모로 기억 관리. 넷째, 안부 카톡 한 줄 습관.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좋은 관계는 흩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진짜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와도 빨리 친해지는 스킬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어색한 순간을 어떻게 넘기는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배워봤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이론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짧은 메시지 하나가 진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는 걸 망설이죠.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기술들은 그 망설임을 넘는 힘이 될 겁니다. 관계는 결국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한 사람이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짧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자주 다가가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